커다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동아대학교 강동환입니다. 사실 탈북민이라고 하면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입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차별적인 시선과 또 대우가 있기 때문에 정말 탈북민으로서 산다는 것 그 자체가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더불어 거기에 또 제3국 출생 탈북민이라는 또 다른 정체성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3국 출생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북한인권 시민연합에서 관심을 두고 오늘 벌써 세 번째 시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육 지원에 대해서 한번 다루었었고 오늘은 이제 병력 지원 문제인데요. 사실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 자리에 고향이 북쪽이신 많은 탈북민들이 함께 하고 계시고 또 이 문제의 실질적 당사자인 우리 청년들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또한 아이들과 함께 평생을 동고동락하면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대안학교 선생님들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이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관심은 아마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센터장을 하면서요 가장 크게 느꼈던 게 바로 두 부분입니다. 하나는 그 국내에 입국한 특히 부산에 온 탈북민들 가운데 70%가 여성이었다는 점입니다. 그건 지금 박충건 의원님께서도 영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우리 김석 이사장님께서도 동일하게 지적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 70%나 되는 여성들인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탈북민이라고 하면 엊그제까지 북한에서 살고 있다가 오늘 대한민국에 온 사람들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제안을 하냐면 빨리 북한에서 배웠던 주체 사상을 벗고 남한 사회에 적응해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 주체 사상에 대한 인식이 강할까요?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만났던 그 부산에서 만났던 많은 탈북민들은 주체 사상은 이미 잊어버린 지 오래이고 중국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경험한 그 문화가 오히려 그들에게 훨씬 더 많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70%나 되는 탈북 여성들을 제가 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들을 잘 지원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간 곳이 중국입니다. 중국에 직접 가서 현지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인신매매를 당한 탈북 여성 100명을 직접 인터뷰를 하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다녀와서 엄마의 엄마라는 책을 발간하게 되었죠. 그 책을 통해서 제가 주장했던 것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도 중국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탈북 여성들의 삶은 본인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죠. 우리는 짐승보다 더 못한 삶이다. 개돼지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증언을 했고 그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그들의 현상이었습니다. 그들이 대한민국에 왔을 때 그분들은 탈북민이라는 이름으로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그들은 동시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또 다른 양산으로 갈라집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소위 직행으로 오신 분들과 중국에서 살다가 오신 분들이죠. 중국에서 오신 분들과 직행으로 오신 분들 사이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섞여 있을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자라온 환경과 대한민국에 온 과정들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소위 직행이 아닌 중국에서 살다가 오신 그 여성분들이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은 또는 대한민국이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될까 이걸 고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였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이 모성애를 갖고 있는 어머니로서 중국의 자녀를 두고 왔을 수도 있고 또 그 자녀를 데리고 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성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본인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면서 여성으로서 어머니로서 탈북민으로서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어떻게 취업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문제이지만 동시에 중국에 두고 온 그 자녀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자녀가 한국에 왔다면 이 자녀와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가 이 여성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탈북민들이 많이 계시지만 7월 14일이 북한 이탈 주민의 날로 지정이 됐고 대통령께서 그 어느 시기보다 지금 탈북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도 강조하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문제는 지금 해결되었다고 보십니까? 물론 모든 정책에는 100% 만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방향성이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탈북민의 날을 지정하고 북한 이탈 주민들과 북한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 본질을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 본질의 첫 번째는 바로 대한민국에 와 있는 탈북민의 70%가 여성이라는 점이고 그 70% 여성 가운데 다시 7, 80%는 직행으로 온 게 아니라 중국에서 살다가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는 대부분 자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녀들이 장성했을 수도 있고 아주 어린 자녀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당한 시기로 보면 거의 이제 20년이 훨씬 지난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이제 거의 장성한 경우가 많죠. 이 자녀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겪는 문제가 바로 우리가 오늘 다루어야 될 이 주제입니다. 교육 지원에 대해서 앞서 박종훈 의원님실에서 또 그 발의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이제 병역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들의 병역 문제 어느 것이 가장 시급할까? 사실 여기에 와서 겪는 탈북민 자녀들의 문제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탈북민 외에 제3국 출생 자녀들, 즉 우리가 제3국 출생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중국에서 태어난 학생들, 아이들이라고 보면 가장 많은 수이고 정확합니다. 한국에 와서 지금 실태 상황일까 보면요. 앞서 통계 수치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 발표문 14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출생지별 탈북 학생 수 변화를 살펴보면 지금 북한에서 온 친구들보다 제3국 출생 아이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게 우리의 실태입니다. 이 실태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대안학교입니다. 그나마 한국에 있는 몇 개의 대안학교에 가보면 이제 북한에서 온,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조선말을 쓰고 있는 아이들보다 중국에서 온 아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어로 소통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운 상황이 되어버린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회는 여전히 그냥 탈북민이라는 이 한 단어 속에 모든 걸 다 지금 집어넣고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그 생활 맞춤형 또는 생활 밀착형 계층별에 따른 이 정책 지원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이 병역 문제입니다. 왜 병역 문제가 심각할까? 일단 북한에서 오신 탈북민은 이 병역법에 보면 본인이 희망할 경우 병역을 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하면 군을 가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최근에는 그 탈북민 자녀분들 중에 해병대를 지원하거나 또 그 군 복무를 자원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탈북민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이 병역의 면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병역 면제를 받는 두 개의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병역 면제를 받고 두 번째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 이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될 때 병역 면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군대를 갔다 왔다라는 것은 남성들 사이에서 또 다른 문화가 형성이 되는 거고 물론 지금은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그런 말이 우리 사회에 있었습니다. 남자가 군대에 갔다 와야 이런 표현들이 있었죠. 사실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 그 양성평등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또 그것 또한 이제 차별적인 요인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이 군대라는 것은 살아가면서 굉장히 큰 문화로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탈북민 자녀들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오히려 탈북민 자녀가 내가 자원해서 해병대를 간 게 또는 군대를 간 게 자랑스러운 사례로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왜 자랑이 됩니까? 저는 그게 자랑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지금 사실 문제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에 왔으면 의무적으로 대한민국의 이 4대 의무를 감당하고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인데 제가 제일 반대하는 것은
제발 탈북민을 자꾸 봉사의 대상자로 보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가 탈북민을 자꾸 그냥 봉사의 대상으로 봐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으로부터 보호받고 봉사의 대상이고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일을 해서 세금을 내고 여러분들도 똑같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제가 남한 출신 사람들에게 제일 하지 말자고, 전 남한 출신인데 하지 말자고 얘기하는 게 늘 이런 얘기예요. 특히 이제 제가 유튜브를 하는데 댓글에 보면 탈북민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세금으로 다 지원하고 먹여 살려놨더니 또 북한에 뭐 가려고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뭐 갑자기 그 북한이 미사일을 쏘거나 그러면 마치 그게 탈북민의 잘못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에 와 있는 탈북민들도 세금 다 냈어요. 여러분 세금 다 내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렇게 대우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한국 사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4대 의무에 대해서 병역 문제도 역시 본인이 해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은 어쨌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본인이 희망할 경우 가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탈북민 자녀 가운데 제3국 출생 자녀는 반드시 가야 합니다. 여기서 갭이 생기는 거죠. 아까 이 영상에서 박종훈 의원님이 말씀 주셨듯이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의 상황이 달라요. 둘째 아이는 중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한국에서 군대를 가야 되고 첫째 아이는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게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탈북민 자녀 가운데 제3국 출생의 아이들 가운데 가장 심각한 어려움은 바로 언어입니다. 여기 와서 언어가 해결되면 사실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가 언어입니다. 제도권 학교에 가도 적응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대안학교를 가는 겁니다. 제도권 학교에서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가르쳐줄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없어요. 이 아이가 학교에 가서 소통하지 못하고 집에 돌아오면 엄마와 유일하게 말을 할 수 있는데 그 엄마는 없습니다. 엄마가 일을 하러 나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혼자 아이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아이는 끊임없이 소외되고 그렇게 홀로 남겨집니다. 중국에서 역시 남겨졌던 아이가 한국에 와서도 동일하게 남겨지게 되는데 그래서 대안학교를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결국 대안학교에서 조선말을 쓰는 아이보다 중국어를 쓰는 아이가 더 많다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럼 이제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고 여기에서부터 탈북민의 정착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정부가 여기 와 있는 탈북 여성들에게 좋은 제도 또는 뭐 많은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 아이가 행복하지 않다면 그 여성은 제대로 정착하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엄마로서의 탈북민에 동시에 관심을 둬야 되는데 그냥 탈북민이라는 이 한 단에 모든 걸 다 넣으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이 문제를 시작해야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 제3국 출생 아이가 군대를 이제 가면 가장 큰 문제는 언어입니다. 이게 지휘관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간신병사가 한 명 들어온 걸로 취급이 되는 겁니다. 일단 군대는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언어를 소통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일단 문화가 다릅니다. 이 아이는 한국에서 자라면서 가졌던 그런 이 문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관입니다. 이 삼국 출생 아이들의 조국은 어디입니까? 그 아이들에게 너의 조국은 어디냐고 물어보면 어머니는 북한, 아버지는 중국, 본인은 지금 한국에 와서 살아갑니다. 나의 조국은 어디일까요? 내 조국이 어딘지 모르는 아이가 국가관이 약화된 그런 아이가 군대에 가서 정상적으로 군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군인이라는 것은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특별한 곳에서 그 기간 동안 일정 기간 동안 내 목숨이 국가에 달려있는 게 군 복무입니다. 내 목숨은 내게 아니에요. 군 복무 기간 중에. 군인은 그런 겁니다. 군인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게 군인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조국이 어딘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그 국가관과 안보관을 갖고 군생활을 할 수 있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죠. 그게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절대절명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는 그냥 이 탈북민 자녀, 제3국 출생 아이들을 군대에 보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문제와는 전혀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탈북민 제3국 출생 아이의 이 병역 문제는 그 어머니인 탈북민 한 사람의 정착 문제와 연결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한국 사회에서 왜 얘네들은 군대에 가지 않아라고 얘기하는 사회 통합과도 연결된다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함께 고민하고 오늘 이 자리에 지혜를 맞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데에 우리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교육지원은 언어를 습득하는 거겠죠. 학교나 또는 제도권 밖에서 아이들이 언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재정을 투입하면 돼요. 그런데 병역의 문제는 본인들이 언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어떤 단계까지는 이르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이 아이들에게 국가관과 안보관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고, 군대 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정책 대안을 몇 가지 제시를 하면서도 이게 정말 쉽지 않은 문제구나. 우리 사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함께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일 먼저 정책 대안으로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제가 대안 위주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책 대안은 가장 먼저는 뒤에서 우리 차동길 장군님도 말씀 주시겠지만 일단 언어입니다. 이거는 너무 기본적인 문제지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일단 소통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가 다 비롯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정상적인 소통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언어 역량을 키울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일단 있어야 되는 건데, 가장 첫 번째는 일단 저는 역사관이라고 봅니다. 우리 지금 그 해솔직업사관학교나 한꿈학교에 교장선생님 와 계신데, 대안학교에 대한 요구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안학교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저희는 자꾸 이렇게 요청만 하고 그 제안만 드리지만, 사실 저도 그 대안학교에 이렇게 조사나 또는 가서 보거나 아니면 저희 주변에 있는 그 삼국출생 아이들을 만나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언어의 문제.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이 프로그램 중에 또는 그 언어 프로그램 중에 반드시 이 역사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런데 그거는 한국어가 일단 될 때 이야기잖아요. 제대로 될 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럼 역사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바로 캠프입니다. 한복 캠프. 저도 부산에 있으면서 그 많은 단체들과 함께 이 캠프를 운영을 했고, 또 여기 지금 다른 곳에서 운영한 사례도 제시를 했는데, 뭐 특별한 게 부산뿐만 아니고 지역 곳곳에 이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안보 캠프를 하면 늘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를 가냐면 DMZ를 갑니다. 접경 지역을 가요. 거기서 통일 전망대 가서 뭐 보여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도 이제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일상 공간 안에서 이러한 역사관과 안보관을 좀 키워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부산은 피난을 왔던 곳입니다. 그 피난민들의 삶은 지금 북한 주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상경과 거의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물에서 여전히 물을 떠가거나 영하 30도의 압력광에 나와서 빨래를 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피난 당시에 있었던 그 사진과 기록으로 부산에는 어디 가나 다 전시되어 있습니다. 나의 어머니가 살았던 고향이지 않습니까? 북한은. 네. 내 어머니가, 나는 조국이 지금 어딘지 정체성이 혼란이 있지만 내 어머니가 북한에 살았는데, 그러면 나는 북한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해야 되는데 한국 사회에서 북한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없죠. 그런데 부산에는 그 피난민의 삶과 동일하게 북한 주민의 삶이 여전히 이 오버랩되는 그런 장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피난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산은 한국 경제 성장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장소입니다. 피난 이후에 6.25 전쟁 때 그 한국 경제를 일으킨 곳이 바로 부산입니다. 그러니까 피난의 전쟁의 과거와 대한민국의 어떤 현재 미래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곳이 부산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장소에 가서 정말 실질적인 캠프, 내가 누구이며 내 어머니는 어디서 살고 왔으며 그리고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국가관과 안보관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활동들이 많아져야
아이들에게 훨씬 더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뭐 캠프를 가든 아니면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역사 교육이든 명확하게 국가관과 안보관을 조금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저희가 했던 것 중에 나의 살던 고향은 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떠나는 건데요. 이 저희 단체뿐만 아니고 제가 인용한 다른 단체에서도 동일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엄마와 함께 가려면 쉽지가 않아요. 엄마는 일단 일을 합니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부모 가정이라는 그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엄마랑 함께 가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기회가 된다면 뭐 2박 3일 중에 단 하루 정도 엄마와 함께 가고 나머지는 뭐 엄마와 아닌 이 도래의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는 그런 캠프를 한다든지 해서, 이런 방식의 그 캠프, 힐링 캠프, 동시에 이거를 이제 그 탈북 여성의 그 심리 상담과 겸해서 같이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대체복무제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요, 그러니까 삼국 출생이 아니라 북한에서 온 아이들은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게 그래도 꽤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북한에서 이제 생활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북한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뭐 그 북한의 뭐 정보 요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북한에서 있었던 어떤 지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시키는 그런 대체 복무로 한다라고 하지만 제3국 출생 청소년들에게는 그게 또 해당이 안 됩니다. 북한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네. 그러니까 탈북민 출신 군인이라면, 만약에 그 아이가 군대 간다면 남한 출신 이 군 장병과 함께 뭐 어떤 북한 지역의 지리에 대해서 서로 가르쳐 준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한 분대로 구성해서 나중에 전시 상황에서 뭔가를 활용할 수 있지만, 제3국 출생 자녀들은 그 부분조차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과연 어떤 대체 복무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 대체 복무도 또 할 수 있는 게 없이 늘 그렇게 또 이 소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이 제3국 출생 아이들은 오히려 우리가 한국어를 배우라고 얘기하지만 동시에 중국어가 또 무기입니다. 그 중국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중 언어 사용에 대한 부분들을 오히려 장려를 이제 해서, 이게 이제 중국어만 쓰라는 게 아닙니다. 이중 언어 사용이라는 부분이죠. 그걸 통해서 지역 하나센터라든지 하나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중국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 대체복무제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본인들이 나라와 민족, 국가를 위해서 그 일하고 있다라는 자존감의 향상과 더불어서 이 군 복무를 명확하게 끝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이런 이중 언어 사용을 적극적 장려를 해서 이들이 일할 수 있는 대체 복무 업무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본인들은 여기에 와서 중국어 통하지 않아서 홀로 차별받고 소외됐는데 그 다음 세대 오는 아이들에게는 본인이 오히려 그 역할들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존감의 향상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건 굉장히 좀 큰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북한 이탈 주민 대상 병력법을 정말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병력법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두 부류입니다. 그러니까 이북 쪽에서 오거나 신체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병력 면제를 받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전시와 평시 모두 면제가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병력 면제를 받는 건 평시에도 군을 안 가지만 전시에도 동원되지가 않습니다.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병력법 가운데 저는 반드시 개정이 필요한 게, 여기에 와서 최소한 초중고를 아니 고등학교는 아니더라도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 교육을 받은 아이들까지 병력을 면제하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말씀을 좀 얘기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북민 가운데 일부 탈북민들은 대한민국에서 어떤 제도와 혜택과 이런 걸 받을 때는 탈북민이에요. 그런데 또 본인들은 나를 왜 자꾸 탈북민으로 부르냐, 나도 정상적인 그냥 대한민국으로 불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특히 제가 그 장학금 심사를 가보면 여기에 와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한 3살, 4살 때 어릴 때 왔어요. 너무너무 자랑스럽죠. 근데 그 아이들을 여전히 탈북민이라는 이 울타리 안에 가둬놓습니다. 그리고 얘네들 군대 안 가요. 저는 그거는 탈북민으로서 스스로 본인들을 자꾸 낮추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 출신 사람들이 자꾸 탈북민에 대해서 무슨 지원해 주는데 뭐 우리 세금 갚고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어릴 때부터 그 3살 때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님은 여기 와서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일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세금을 냈습니까?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역 문제에서 굳이 이거를 군에 안 가고 마치 자원해서 가는 것이 자랑인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최소한 여기에 초중 정도 받은 그 아이들은 병역법에서 반드시 개정을 해서 군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뭐 그 체계전 한국 교육에 대해서는 아마 그 서영길 위원님과 제가 생각이 같기 때문에 저는 생각해도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그 부사관 양성 제도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장교가 아닌 부사관 제도가 있거든요. 이 부사관을 가기 위해서는 대학교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4년제 대학도 있고 전문대도 있는데 여기에서 군사학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군사학교, 대학교까지 가는데 어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중졸은 군대에 안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학생 정도의 학력만 마치고 아이들이 그냥 더 이상 학업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럼 동시에 이걸 같이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에서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교에 군사학과가 있는데 이 군사학과를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걸 통해서 부사관으로 직업군인으로 이렇게 갈 수 있다면 직업 문제 해결, 그 다음에 군 문제 해결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건 한국어 소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과 아이들에게는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우리가 좀 해결해 나가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사실 북한 이탈 주민, 저에게 가장 가까운 분도 북한 이탈 주민입니다. 저는 사실 가장 우리가 좋은 정착 지원은 구별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저는 고향이 남쪽이고 북에서 오신 분들은 고향이 북쪽인데 서로 출신이 다른, 특히 이제 제가 출신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게 저는 가장 행복한 일이라고 보고, 더 나아가서 북한에 남아있는 우리 가족들 역시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날이 저는 오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탈북민의 정착 문제, 여기에 좀 더 확장시켜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과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어떻게 북한의 주민들, 우리의 남아있는 가족들과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그걸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이 앞서 길을 만들어가는 그런 개척자라는 마음으로 이 제도, 정책 하나하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